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몇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앙일보를 필두로 이 코로나 사태하고 중국의 1대1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대1로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라고 할까요? 과거 로마하고 중국의 장안, 뭐 지금 시안을 잇는 그러한 그 대상들이 다니는 육상 교통로, 그게 실크로드죠. 그 길을 따라서 중국은 실크를 로마에 판매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또 이제 다른 서방의 물질이 들어오는 교역로가 있었다는 게 실크로드인데, 그거 말고도 세라믹 로드라 그래서 지금의 뭐 싱가포르를 돌아오는 그 아랍 쪽에서 배를 타고 쭉 와갖고 중국 남쪽에 도달하는 세라믹 로드. 그거는 이제 주로 중국에 도자기를 수출했다 해서 세라믹 로드라고도 합니다. 해양 실크 로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과 동서양을 연결하는 하나의 교통로였는데, 중국이 국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지금 시대의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라는 게 1대1로죠. 그래서 원벨트, 원로드라 그럴까요? 1대1로인데 바다도 연결하고 육지도 연결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중국의 내륙 지역이 SOC가 투자되니까 발전하게 되고, 또 중국의 해안 지역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중국이 어떤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물론 유럽까지 연결해서 경제 부흥을 하겠다. 1대1로입니다. 시진핑이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했는데 이 1대1로가 성공하게 되면은 과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 영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뭡니까? 콜럼보 계획인가요? 이런 걸 따라서 자기 동맹국들을 지원해서 하나의 경제적인 부흥을 하는 계기로 삼았듯이 중국도 할 수 있겠죠. 지금 G2를 노리던 중국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했는데, 이게 그렇게 지금 한 7, 8년 지났는데 성공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지금 중국 우한발 코로나가 퍼지는 지역이 특이하게도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에 많이 협조한 나라에서 퍼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크로드는 로마에서 장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당연히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가 실크로드의 대상이 포함됩니다. 또 중국은 또 로마하고 특별히 관계를 자기가 동급이라는 걸 강조하는 나라니까. 재미있는 거는 지금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크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월 2일 보도 나온 것까지 보게 되면 이탈리아에선 1689명이 감염돼서 35명이 죽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은 4335명이 확진돼 갖고 28명이 죽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뭐라 할까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그 중국과 가까운 나라가 현재는 이란인데, 이란이 978명 감염돼가지고 확진돼갖고 54명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5.5%로 전 세계 제일 높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성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 겸 부통령 하고 보건복지부 차관까지도 확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만만찮게 한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염돼 있고요. 지금 1대1로에 대해서 호응하는 나라가 뭐 몇 나라가 있었지만은 한국, 북한, 이란, 이탈리아 절대 빠뜨릴 수 없죠. 지금 한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심이 있다. 또 중국이 하는 1대1로에 관심이 있다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국가 전략인데, 문재인 정부의 전략인데, 한 손에 안보, 한 손에 경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양손에 떡 들고 랄라랄라 하겠다는 국가 정책이었죠. 이런 것들이 과거 미국이 중국과 하나가 돼서 소련을 무너뜨리겠다 할 때는 성공적인 국가 전략이 되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자칫하면 찢어지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북한은 지금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1대1로에 적극 협력한 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정리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사회는 루마니아입니다. 한 100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알바니아 뭐 그런 순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가 G7 국가 중에서는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 있는 중국인들이 주로 그 밀라노에서 이탈리아가 좋아하는 뭐 패션 이런 사업에 관여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인은 뭐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되게 이렇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죠.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를 상당히 감염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중국인들이 많이 오던 나라고요. 그 1대1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수출입의 30% 이상, 수출의 31, 수입의 37%를 중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중국은 그 무기 커넥션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란에서 개발해서 쓰는 여러 가지 무기가 중국산 내지는 북한산이 제법 있거든요.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79년도에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는 무슬림 혁명이 있고 나서 상당히 엄격한 회교 국가가 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요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27일부터는 중국 국적자의 입국을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대1로가 중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되려면 주변 국가들을 자기네 블록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대1로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자기네 지원을 해서 자기네랑 관계를 해서 중국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빼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군데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아시죠? 인도 동남쪽 끝에 있는 조그만 큰 나라입니다. 섬이 인도가 워낙 커서 그렇지. 그쪽이 섬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왜 부산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항에 세계적으로 큰 컨테이너십들이 와서 짐을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그걸 이제 마더십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피더선 작은 배들이 와서 이제 주변에 뭐 인천항이나 뭐 이런 데로 배달해주고 아니면 중국에 아니면 일본에 조그만 항구로 배달해줍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허브항, 허브포트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 코베 뭐 이렇게 한 5개의 허브포트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양까지 해서 투포트. 대만도 이제 뭐 까오슝하고 2군데 거기도 투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 따라서는 물량이 적은 나라는 투포트를 하게 되면요 분산이 돼갖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옵니다. 이 물류가 한 군데로 몰려야 은행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 교통 시스템 다 이렇게 집중이 돼갖고 효과가 커지는데 2개로 놓아놓으면 이것도 죽도 밥도 아닌 게 되죠. 콜롬보에는 기본적으로 스리랑카에는 콜롬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수도죠. 거기에 물류가 집중돼 있는데 중국이 들어가서 한반토다라고 하는 새로운 항구를 개발해서 투포트 시스템으로 하자라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스리랑카 대통령이 친중 인사라서 자기 고향이 한반토다라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것도 저것도 내 맛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거기서는 뭐 정부가 무너지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부채 투자를 했으니까 어쨌든 빌린 돈이잖아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걸 갚아주는 문제 때문에 스리랑카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이 해상 실크로드 1대1로가 이 미국이 과거한 마샬 플랜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제 부흥이 안 되고 고립된 나라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탈리아가 뭐 제조업도 특별히 없고 관광업하고 이제 그런 뭐 수제품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한 10%가 넘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투자를 안 해주고 하게 되면 힘드니까 저렇게 해버렸고 이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지금 봉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을 하게 됐고 북한은 지금 뭐 수치를 발표 안 하지만은 뭐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작년 12월 23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비료를 공급받은 것도 중국의 1대1로 의한 정책입니다. 북한은 좀 그러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대1로에 편승해서 우리 그 12월 23일 날 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1대1로를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신남방 정책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대체로 철수하는 롯데 사건이 하는 와중인데 정부는 붙잡고 있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중국이 팽창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영향을 받는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1대1로를 했다. 거기에 편승해서 어떤 국가 발전을 해보려고 한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게 됐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일단 스톱이 됐습니다만은 무역 합의가 있었죠. 근데 그 1차 합의거든요. 이행이 안 되면 미국이 또 압력을 가할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은 뭐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중국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중 국가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미국도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접을 할 수 있겠죠. 네.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국제 정치 지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동맹이니 뭐니 했었는데 미국이 많이 의심을 할 겁니다. 이번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군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이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한국이 친중으로 가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어쩌면 한국을 좀 거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저는 염려를 합니다. 또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찝쩍거리다가 만약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화를 내겠죠.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제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불만을 표현하면서 한국 정부 흔들기를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가 처음에 친중으로 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친미로 도니까 중국이 화를 내고 미국은 그 전에 화를 내고 해서 나중에 촛불로 무너지는 것 같던데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이 정부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이 어떤 반한적인 의사를 드러내고 외교적으로 이미 드러내고 있죠. 미국도 상당히 드러내고 있고 다만 이제 내 편으로 두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지 짜증을 내고 있는 이런 구도가. 그래서 어쩌면은 촛불에서 코로나까지가 하나의 나중에 시사용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1대1로에 편승하려고 한 한국 정부의 판단이 작용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혹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의 코로나가 번창하고 있다. 100%는 아닙니다. 동남 국가들이 제법 있는데 그쪽은 더워서 그런지 크게 아직 퍼지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한번 관심 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